무지의 탄식이라. 아버지의 토경 생활을 가까이서 지켜보며 깨달은 바가 있었다. 아버지는 간암으로 시한부 판정을 받은 뒤에 처음 몇 달 동안 전국을 돌아다니며 간에 좋다는 진귀한 식품들을 구해 드셨다. 암 환자들이 집단으로 모여 사는 산골에 들어가서 삼시세끼 생식을 하고 강제로 간장을 해서 장을 비우며 요양하셨다. 나는 그 모두를 생존의 욕망을 이용한 상술로 여겼지만 아버지의 마지막 희망을 꺾을 수는 없었다. 한 번 이용하는 데 수십만 원을 지불해야 하는 암 환자용 찜질방도 있었다. 설명은 들어도 들여보고 싶을 정도로 설계하고 비과학적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붙들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생사의 갈림길에선 많은 환자가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방법을 당화줄처럼 붙잡는 것은 무지해서가 아니다. 치료를 받기 위해서 병원에 갔다가 의사로부터 치료하기 힘들다라는 말을 들은 환자를 만나거나 치료 중에서 죽어간 환자를 직접 접하다 보면 살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게 된다. 항암 치료를 받기 위해서 입원하는 또 전국 곳곳에서 온 환자들과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금세 친해진다. 연락처를 주고받아서 서로 투병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연락을 취하다 보면 어느 날 없는 번호입니다라는 응답을 듣거나 부음을 접하게 된다. 그러다 보면 대부분의 환자는 다음은 내 차례일 것이라는 생각으로 마음이 초조해질 수밖에 없다. 그때 누군가가 뭘 먹고 암이 완쾌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기가 설레지는 것이다. 설령 말도 안 되는 비과학적인 방법이라 할지라도 그 방법으로 암이 완쾌되었다는 사실에 초점이 맞춰지고 그것이 현대과학이나 의학이 밝혀내지 못한 드라마틱한 효능을 지녔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하게 된다. 나는 현대의학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신뢰도 한다. 또한 많은 의사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처럼 의학이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다. 현대의학은 모든 환자의 병명을 밝혀내지 못할 뿐 아니라 적절한 치료로 환자의 생명을 구해내지 못한다는 것도 사실이다. 안타깝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환자가 병명조차 모른 채 죽어가고 있다. 혹독한 치료를 감당하지 못해서 죽기도 하고 의료 과실도 부인할 수 없는 이유가 된다. 심지어 어진의 위험성까지도 있다. 주류 의학이면서 질병을 정복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이 여전히 질병과 죽음의 공포 속에 살게 한다. 자신들의 권한을 양분하려 하지 않고 독점하면서도 이러한 책임은 다하지 않고 있다. 내가 아버지와 같은 상황에 놓이고 보니 병원 진료에만 의존할 수는 없었다. 항암 부작용과 완치가 아닌 지속적인 연명 치료로 전국에는 암이 전이어서 마침내 사망에 이르게 하며 삶의 질까지 심각하게 훼손한다. 환자와 가족 모두가 감당해야 하는 고통도 적지가 않다. 나는 병원이라는 울타리 밖에서 객관적인 논리와 과학에 기반한 또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지혜자와 또 복 있는 자는 제대로 찾는다는 말대로 제대로 찾았다는 거죠. 새로운 과거의 세계에 운명적으로 발을 내딛다. 처음 이 생명과학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음의 빗장을 그은 채 받아들이지 않았다. 건강에 대한 이 객관적인 논리와 과학에 기반한 방법이 아니라고 치부해왔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내 안에 이런 정보가 없었고, 둘째로 검색을 통해서 알아보니까 이것은 일반 사회에서 말하는 그 불량한 이런 것이었고, 또 이렇듯이 과학에 가까웠던 또 거부가 무지의 탄식으로 바뀐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1시간으로 충분했다. 허리를 굽혀서 눈을 맞추며 잡초로 보였던 키 작은 꽃들이 보인다. 걷었던 목을 떨어뜨리고 닫은 길을 열었던 짧은 시간 동안 나의 사망 회로는 생존 회로로 급선회했다. 차인종이 울리고 지하 주차장에 서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이 머리통에 나타났다. 현관문을 열자 두 사람이 각각 큰 상자 하나씩을 무겁게 들고 서 있었다.
뭐 이런 걸 가져오셨냐라며 받아들려고 손을 내밀었지만 두 사람 모두 상자를 꼭 쥔 채 넘겨주지 않았다. 그들은 상자를 식탁에 올려놓고 하나하나 꺼내서 뚜껑을 열고 설명을 이어갔다. 그리고 표면에 유성펜으로 섭취량도 적고 약국에서 약을 받으면서 항상 들어야 하는 식후 30분은 여기에서 중요하지 않았다. 그 대신 일어나자마자 아침 식사 전후 또 오전 식간 점심 식사 전후 눈뜨기 시작해서부터 직전까지 시도 때도 없이 먹고 마셔야 했다. 나는 그들의 이야기가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먹으면 살고 먹지 않으면 죽는다는 이 압축된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했다. 나는 사는 쪽을 붙들었다. 죽는 쪽은 애초부터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 그렇게 이 과학과의 운명적인 첫 만남이 이루어졌지만 가정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나의 주도권이 한 번 더 무너지는 순간이 되기도 했다. 내가 이것을 삼키느냐 제품이나를 먹느냐의 싸움이 시작이 되었다. 그래서 클리어 스타트부터 시작한 이것은 결국은 전 제품으로 빠르게 확대되었다. 제품을 섭취하면서 교환집이라는 제품 설명서를 들여다보게 되었다. 뒤쪽으로 넘기다 보니까 우먼스라는 제품이 눈에 들어왔는데 제품 이름에서부터 여성을 위한 제품으로 보였다. 제품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읽어보니 아내가 복용하면 좋을 것 같았다. 아내를 위해서 두 통 주문하려고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뜻밖에도 지금 먹고 있는 제품 중에서 동일한 제품이 있으니 우선 함께 나눠 먹고 있으면 집으로 보내주겠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순간에 의안이 벙벙했다. 이 어처구니 없는 답을 나 자신이 받아들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지만 적어도 생명의 기운을 느낀 것은 사실이다. 처음 제품에 대한 설명을 들었을 때는 나의 혈액암을 위한 특별한 처방이 있는 줄 알았다. 그런데 여기서 가선 모든 것을 섭취하고 있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것은 나에게 가장 완벽한 코드였다. 1년에 365일 하루 빠짐없이 생기라는 구멍을 찾아내며 막내이 차라리 댐을 허물고 새로 쌓는 것이 원인을 해결하는 가장 완벽한 솔루션일 수 있었다. 그래서 이 과학을 통째로 넣었으니 내 몸 안에서 해로운 것들이 버텨낼 리 만무했기 때문이다. 고장난 자동차가 연료를 더 많이 필요로 하듯이 아픈 나의 몸에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했을 것이다. 영양이 고갈되어서 박약해진 몸을 다시 세우는데 필요한 영양을 어떻게 산출해낼 수 있단 말인가. 몸의 면역 기능과 항상성을 회복시켜 현대의학으로 접근하지 못하는 수많은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약은 질병을 찾아가지만 영양은 원인을 찾아가기 때문이다. 건강이 더해질수록 질병이 몸으로부터 분리된다. 그리고 질병이 분리될수록 몸은 더 건강해질 수가 있다. 이것이 신체의 항상성이 만들어내는 기적이다. 세포 조직이 재생되고 유전자가 인체 기능을 강화하면 질병은 몸 안에서 기생을 자리를 잃어버린다. 몸을 살려서 몸이 질병을 스스로 퇴치하는 생물학적인 작용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몸에 필요한 자원을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 영양결핍 상태가 수년간 지속되면 면역기는 미생물과 정령세포를 공격하는 방어 기능을 손실하고 정령세포를 공격하는 자가 면역 질환에 노출된다. 따라서 영양은 몸 안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도 그럴 것이 인간이 먹지 않으면 죽고 영양의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아플 수밖에 없는 생명체인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너무 많은 종류의 이것을 복용하는 내 모습을 보며 가까운 사람들의 우리와 걱정의 소리가 점점 커졌다. 이 회사에 대한 불신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실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수많은 것을 보고 그들은 뒷담에 나는 그래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아내는 견해가 다르다. 작은 동료가 이렇고 자신의 처지에 따라서 달라는 압박의 강도가 날마다 조금씩 세워졌다. 자신의 처지에 따라서 나는 이외에 아내가 챙겨주는 여러 식품도 변경해야 했다. 그러나 나의 이성적인 생각과는 거리가 있었다. 원시적이다 못해 마치 토테미즘, 샤머니즘, 에미니즘 모두 섞인 데다가 서울에서 김서방을 찾는 격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나는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희망마저 놓는다면 집행을 기다리는 사형수나 다를 바 없다고 생각했다. 몸이 눈에 띄게 회복되고 있었으며 병원의 좋은 결과도 내 결심에 힘을 실어 주었다. 게다가 제품을 복용한 뒤에 나를 괴롭히던 증상들이 나도 모르게 하나하나 사라졌다. 숙변이 제거되어서 몸이 가벼워졌고 야노증도 사라졌으며 온몸을 짓누르던 피로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다. 몸이 회복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렉솔에서 약제사로 근무했던 프랭크 스터나드 박사와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더 큰 확신을 갖게 되었다. 렉솔은 화학약품을 연구, 제조, 판매하는 세계 최대의 제약회사로 세계 최초로 비타민 연구소를 만들고 종합 비타민의 시초가 된 복합 비타민을 처음으로 개발한 것이었다. 렉솔에 대해서 깊이 알아갈수록 여기에 대한 확신이 깊어졌고 무모하게 보였던 기대가 확신으로 바뀌자 내가 가야 할 길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세상에 정해놓은 표준시가 아닌 내가 정한 시간의 흐름을 따라가기로 했다. 현재에 머물면서 터무니없는 미래를 상상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느끼고 호흡하고 받아들였다. 무모해 보이던 나의 선택은 기적을 만들고 얻고 모두를 놀라게 했다. 그러나 한 사람 안에는 자신의 생존지명과 수고 더해진 내조 덕분이라고 단번에 정리했다. 나는 그것을 인정해 주었다. 주관적으로 편향되고 논리에 부합하지 못하더라도 아내는 아내로서 최선을 다했고 나는 그 헌신의 마음을 담았으니까.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면 우리 가정은 더욱 든든하게 세워졌다. 인정함으로써 몸의 체온이 1도만 떨어져도 면역력은 30%, 기초 대사량의 12%가 떨어진다. 우리 몸의 항상성은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한다. 일교차 등 환경의 변화가 커지면 우리 몸은 들쑥날쑥한 기온에 적응하기 위해서 피부, 근육, 혈관, 자율신경 등 여러 기관이 에너지를 동시에 과다하게 끌어다 쓰게 된다. 이때 면역세포에 필요한 에너지가 줄어들면서 면역력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된다. 몸의 체온이 떨어지면 호흡기, 점막의 성모 기능이 떨어지면서 바이러스, 세균의 침투에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것이다. 마테렘은 몸을 따뜻하게 하고 혈관을 확장하여 혈액순환을 돕는다. 심장이나 폐를 통한 노폐물의 배설을 촉진하여 불필요한 수분을 몸 밖으로 쉽게 내보낸다. 이렇게 멋지게 관리를 했네요.